이러면 감옥을 가게 되는 건가요? 감옥 문턱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게 살아나면 16년을 사셔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또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사실 이슈되는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엔터 쪽 관련된 이제 연예인 쪽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황정민 그리고 성시경님 그리고 좀 되게 많은 1인 소속사에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알죠? 혹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1인 소속사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1인 소속사도 다양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운영을 해서 1인 소속사인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한 명이라서 1인 소속사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인 거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인 소속사가 무슨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회사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인 건데 만약에 1인 회사가 만들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슈는 등록 요건들을 명확하게 따져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혼자 할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의견을 구할 사람들도 없고 이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뭐 면허나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인 거잖아. 1인 회사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돈을 내 사비로 넣기도 하는데 반대로는 내 필요한 걸 회사 돈으로 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횡령배임 이슈들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지켜보는 눈이 적기 때문이에요.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기획사, 연예 기획사에서도 터지는 거죠. 제일 많이 이슈되는 게 대중문화 예술에 대한 허가증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영상 프로덕션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런 걸 아셨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셨어요? 네, 우리나라 법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26조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매니지먼트 회사, 에이전시 같은 거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에이전시가 하는 거. 그러니까 나 대신 출연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랑 어떻게 교섭하고 나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나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다 기획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네요? 네,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라 제가 신 변호사님을 방송이 됐든 뭐 다른 행사가 됐든 그런 걸 저희가 대행을 해줘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연예인이 뭔가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을 전속적으로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내가 대행해 주는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이니까 성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류 스타든 아니면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획사나 소속사가 이 아티스트 개인을 착취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더 필요한 겁니다. 착취당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어도 일반인이어도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럼 저희 같은 프로덕션들은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부탁한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만 나중에는 저랑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랑 콜라보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채널에 저희가 가서 촬영을 하는데 불이익하거나 불공정하게 하지 않게 뭐 출연료를 더 받아주실 수 있는 뭐 이런 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법적인 문제가 없으시려면 미리 여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담받을 게 아니라 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없이 일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법적으로는 되게 빡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1인 에이전시나 아니면 아티스트랑 애초에 특별한 관계 이런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근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세무 업무나 회계 업무나 재무 업무 같은 걸 대신해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도와주시는 비서님들이랑 다르진 않거든요. 그런 일은 매니지먼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겉은 기획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없다 그래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번에 황정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매니지먼트를 수행하지 않아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타당성이 있나요? 전
세계적인 법에서 법에 대한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내가 뭔가 훔치는데 훔치면 안 되는지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왜 여기서 황정음님의 말에 좀 일견 타당한 점이 있냐면 내가 매니지먼트 회사를 해서 나를 관리를 하면 이건 뭐라고 보통 뭐라 그래요? 뭐지? 그냥 일을 했다고 해야 되나? 자영.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을 관리를 하면 이건 에이전시일 수도 있고 기획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관리하면 보통 자기 개발 이런 그죠, 자기 관리란 말을 하죠. 맞아요. 자기 관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비즈니스라고 보기 애매한 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걸 대행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이 회사라는 걸 활용을 해서 좀 더 수월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특별한 관계잖아요. 나랑 나 자신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획사라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들어보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일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거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모습이 많이 다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떠생긴 건데 이거는 법인과 대표는 하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저밖에 없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대중문화. 원래는 필요하죠. 대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회사가 이 매니지먼트 회사랑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한테 정산을 해주는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니지먼트 형태가 정확한 거죠. 그 이번에 황정음 씨가 그 미등록 논란뿐만이 아니라 43억 원의 횡령 이슈까지 같이 있는데 혹시 이 두 이슈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전혀 관계없다고 보셔도 돼요. 미등록한 건 뭐냐면 왜 이걸 아까 제가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 지키려고. 그렇죠. 이 에이전시 회사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생긴 거는 목적 자체가 아티스트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다가 등록을 하라 그랬는데 등록을 안 했으니까 나라에 대한 위반인 거죠. 그럼 상대는 나라예요. 국가에 대한 범죄인 거죠. 하라는 걸 안 했으니까. 근데 횡령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티스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겁니다. 회사 돈을 내가 빼오면 피해자는 회사예요. 뭐 더 나아가면 주주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애초에 피해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상대방도 다른 거라서 등록을 안 한 거랑 그 회사에서 뭔가를 내가 횡령한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건이 별개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따로따로? 네, 별개로 처벌받아야 맞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횡령한 전액을 다시 뱉어내면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요? 원래는 횡령을 하면 그걸 다시 채워넣는다고 해서 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래요? 들어서 회사 돈을 내가 100억을 갑자기 땡겨 온 다음에 이걸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200억이 돼서 100억을 다시 넣었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무죄라 그러면 다들 이런 행동을 할 유인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횡령은 그거를 횡령하는 순간에 성립하는 거고 이걸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안 되진 않는데요. 다만 참작은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잘 몰랐다. 그래서 잠깐 뺐었는데 다시 넣었다 이러면은 그냥 가수금, 가지급금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럴 때는 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뭐 벌금형에서 끝나거나 집행유예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횡령에 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러면 감옥을 가게 되는 건가요? 감옥 문턱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넌 잘못했어. 그래서 넌 징역 2년을 살아야 돼. 까지는 감옥에 간 거지만 초범이기도 하고 특별히 나쁜 뜻도 없어 보이고 도망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4년 동안 지켜볼게. 그 안에 아무 잘못도 안 저지르면 그냥 이건 없어지는 건데 그 안에 너가 뭐라도 해봐라. 빵 하나라도 훔쳐봐라. 그럼 이것까지 살아나서 2년은 추가된다. 이런 게 집행유예인 거죠. 근데 당장 혹시- 감옥은 안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미등록 사건까지 같이 터졌잖아요.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 게 물론 시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지르면 같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미등록하고 이런 그 기획사를 운영한 정황이 밝혀져서 이게 다시 입건되면 여기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유기징역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횡령 사건이 집행유예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벌금이 나오면 그냥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집행유예가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세요? 2년형 정도만 살아나는 거죠. 왜냐면 그 아까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등록한 거는 그렇게 빡세게 처벌받을 만한 범죄는 아니에요. 피해자도 없고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게 살아나면 2년을 사셔야 되는 거죠.
유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집행유예가 없다 그러면 유죄가 나와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얘한테 유죄를 줘버리면 감옥에 간다고? 이러면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황정음님 말고도 이 사건이 뭐 성시경님이나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유죄가 나왔는데 황정음님만 무죄를 나오게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혐의가 명확한데 무죄를 나올 수는 없겠지만 혐의에 따라서 사람마다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살인범이라서 다 유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에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도 유죄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만약에 황정음님이 변호사님한테 와서 이 일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황정음 님이 한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매니지먼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대한 주장할 것 같아요. 내가 내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뭐 세무 업무나 아니면 재무나 회계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했을 뿐인 거지 나의 스케줄을 관리해 줄 사람도 없었고 회사가 나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날 대신해서 뭘 해준 게 없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한 그냥 1인 어떠한 법인인 거지 매니지먼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만에 하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나 1인이고 내가 나를 관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실제로 대부분의 뭐 선후배들도 이러고 있어서 난 몰랐다 라고 해서 최대한 이제 범정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계속 미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의견을 넣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증인 신청을 하든 뭔가를 해서 판결이 최대한 늦게 내려가면 그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런 네. 거군요. 변호사님은 근데 여기 법무법인에서 어떤 사건들을 제일 많이 맡으세요? 저는 다양한데 최근에 많이 하는 건 이제 이혼 사건이죠 아무래도. 두 번째로는 요즘 되게 핫한 게 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 악플? 응. 왜냐면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일반인들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악플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이면 적당한 악플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안 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나에 대한 댓글 자체가 새로우니까 보다 보면 이제 멘탈이 나가서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보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요즘 또 그런 게 좀 많이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그런 걸 좀 한번 수용을 맡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여기 상담 링크가 있죠. 거기에 가서 본인이 겪은 일들을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다 대략적인 전략을 짜서 전화를 드려요. 네. 그럼 저랑 전화 상담을 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방문해 주셔서 저랑 선임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로 네.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